돌아온 LNG 사이클 덕분에 한 기업의 이익률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 리포트를 가지고 한국 조선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성하인텍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플러스 105.9%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2025년 3분기에 동성하인텍의 영업이익이 딱 1년 만에 2배 이상,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반짝하고 끝나는 그런 일회성 실적이 아니에요. 어쩌면 거대한 산업 사이클이 돌아왔다는 걸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핵심 동력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번 실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수익성입니다. 거의 1년 만이죠. 동성하인텍이 드디어 시장이 그토록 기다렸던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다시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동성하인텍이 속한 아주 거대한 글로벌 산업, 바로 액화천연가스, 우리가 LNG라고 부르는 이 시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동성하인텍은 배를 직접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신에 현대 LNG 운송 기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핵심 소재, 바로 본행제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 본행제 사업 모델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차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소가 LNG선 주문을 따낸 건 2023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동성하인텍 매출에 찍히는 건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2025년 하반기부터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산업의 큰 흐름이 실제 숫자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봐야겠죠? IBK 리포트가 분석한 동성하인텍의 3분기 성적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보시면 매출, 영업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을 그냥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죠. 계획했던 인도 물량이 늘어난 데다가 한 20억 원 정도의 일회성 수익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좋은 실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 일회성 수익 20억 원을 빼고 계산해도 영업이익률이 무려 10.7%나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회사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이 확실히 강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리포트에서 또 하나 짚어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경쟁사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본행제 시장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 회사만의 개별적인 이슈였고 동성하인텍의 펀더멘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이 늘어나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익률까지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핵심 원자재에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의 주인공은 바로 MDI라는 화학 물질입니다. 이게 뭐냐면 LNG선 본행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핵심 원료인데요. 이게 동성하인텍 전체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0에서 65%나 됩니다. 엄청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수익성 대반전의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글로벌 MDI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동성하인텍의 이익률은 반대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가는 싸지는데 수익성은 좋아진다. 와, 기업 입장에선 정말 최고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요. 이미 2023년부터 쌓아놓은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덕분에 이렇게 좋아진 수익 구조가 최소 2026년까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말 그대로 미래의 실적이 눈앞에 훤히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성장성도 좋고 수익성까지 받쳐주니까 자연스럽게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지금 싼가 비싼가? 바로 기업가치 평가 밸류에이션 이야기입니다. IBK 리포트를 보면요.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지금 주가를 계산해보면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 약 17배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딱 2년만 더 미래로 가볼까요? 2027년이 되면요. 그동안 쌓아놨던 수익성 높은 물량들이 실적에 전부 반영되면서 PER이 10배 수준까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에 LNG 슈퍼사이클이 왔을 때 평균 PER이 한 14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미래 실적 기준으로 10배다? 이건 아직 주가가 더 오를 여력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물론 최근에 있었던 회계 처리 위반 이슈 같은 리스크도 솔직하게 언급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반성은 차갑게, 개선은 뜨겁게 라는 말을 내걸고 내부 통제를 아주 강하게 뜯어 고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는 점차 해소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항상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소의 인도 일정이 갑자기 바뀌거나 안정되던 MDI 원자재 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급등하는 경우, 이건 수익성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말 길었는데요. 이 분석 전체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회계 리스크는 점차 해소되고 있고 강력한 LNG 사이클이 이익을 이끌면서 동성화인텍의 미래 실적 가시성은 더 뚜렷해지고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 커지고 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정말 복잡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어쩌면 가장 확실한 가치는 이 모든 변화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를 만드는 바로 이런 기업들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컨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자문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